시어머니 병간호는 제가 다 했는데 왜 딸만 찾으세요? 팔남매 막내인 남자하고 뜨겁게 사랑을 하고 그 남자가 자기랑 결혼하면은 매일 밤 행복해서 울게 해준다고 그래서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울었습니다. 첫애를 낳아서 잃었고 한 번, 그리고 둘째가 이제 걸음을 걷기 시작했고 뱃속에 또 셋째가 들어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협심증이 이제 심해지셔서 혼자 거동이 좀 불편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누워 계시니까 노다지 부르시는 거예요. 야야야야. 그러면 달려가가지고 왜 어머니 그럼 내 좀 일으켜 보라고 이렇게 또 좀 뉘어보라고 뉘어보고 또 불러서 가면은 나 이제 쉬어 마렵다 뭐 또 이제 응가 마렵다 그러면 그거 이제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받아주고. 하고 그 치우고 또 닦아드리고 아이고. 그다음에 삼시세끼 아침은 죽이고 두 번은 다 뜨거운 밥 해서 드리고 아기가 돌쟁이면은 하루 온종일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고 가장 힘든 거는 그렇게 해도 어머니가 병이 깊으니까 뭐 점점 몸이 안 좋아지셨죠. 그리고는 왜 변도 혼자 못 보게 되니까 또 관장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신우님들을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제 변을 파내야 되는데 그건 내가 너를 못 시키겠다 며느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신우님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파내고 나면 어머니가 이제 속이 이제 개운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를 나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고모들이 그거를 하고 그 누워 계신 거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시고 이제 막 불편하잖아 우리도 변비만 생겨도. 그렇게 하면은 고모들하고 이제 그 얘기 보따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얼굴이 낯설게 변하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맨날 애기 둘러엎고 막 식사하고 뭐 병간호하고 그래도 나한테 애쓴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리고 당신 속내를 이렇게 오픈한 적이 없는데 그 따님들 오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시는 거 보고 제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다가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치매가 왔어요. 그리고 한 치매가 1, 2년 되더니 폐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전화가 와가지고 네가 이제 엄마를 좀 모시면 좋겠다. 왜냐면 올케도 직장을 나가고 그러니까 엄마를 좀 옆에 늘 붙어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가 좀 모시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오빠나 올케한테 좀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이고. 들어가지고 남편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우리 집에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아주 딱 우리 집에 오니까 그때부터 아가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너랑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나는 네가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자식 같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양반이 치매라 이런 얘기를 하나 되게 낯설었죠. 그리고 사실은 몇십 년을 오빠 올케네 집에 적을 두고 사시고 올케가 참 살갑게 잘했거든요. 근데 올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겠죠. 그쵸. 그리고 딸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 감정만 남아가지고 그게 어린애처럼 다 이렇게 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 신우님들하고 있을 때 그 편안했던 그 미소가 숙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늙고 병들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스스로 용변을 해결 못하는 그거더라고요. 근데 나도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시점에서 과연 누구한테 손을 내밀 수 있을까? 며느리는 아닌 거예요. 며느리한테는 우리 시어머니도 저한테 그걸 마지막을 보이기 싫어하셨던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나도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런 상황이 오면 네가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나한테서 냄새 좀 안 나게 네가 좀 해다오. 벌써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나이가 죽지 않잖아. 그리고 이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이고 성혜 씨 걱정도 하지 말라고. 당신의 노후 대책은 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재밌게 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눈물겹도록 고맙죠. 왜냐면 나는 우리 친정엄마나 우리 시어머니나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아유 누구씨 뭐 길순씨 이러면서 막 까불면서 못했거든요. 나는 그냥 책임감으로 죽지 못해 한 거지. 근데 얘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이제 나름 그 지경까지 안 가려고 운동도 하고 관리도 나름 하고 있죠. 근데 나는 그 마음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도저히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는 맡길 사람이 이렇게밖에 없다. 간병이고 뭐고 능력이 안 되고 나는 자식에게 의존해야 된다. 그러면 딸과 며느리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이제 가능한 범위에서 안락사를 선택하겠죠. 역시. 저 같으면 이제 가능한 범위에서 안락사를 선택하겠죠. 역시. 저에게 안락사 책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읽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쉽지가 저희 그 주변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머님들이 내가 혹시 이상한 소리 하면 벽돌을 때리치라 막 이렇게 하지만 아까 우리 전성희 마담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분의 어머니를 다 모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은 사랑의 마음은 없었고 죽지 못해서는 의무감으로 책임감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사랑의 지속 시간은 길지 않아요. 어머 그러면 따님이 한 얘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병간호 절대 자식한테 나는 안 시키겠다는 주의고요. 제가 그렇다면 저는 며느리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며느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벌써 90, 80 이렇게 되셨는데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은 저도 너무 힘들겠지만 두 분이 언젠가 누워 계신다면 내가 병간호를 해야 되는구나. 누군가를 쓸어주시면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항상 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신우도 있지만 신우도 자기네 식구들 있고 거기 시부모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쪽 책임을 해야지. 여기 내가 모시고 살아계시는데 그쪽 딸 와서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한 의무라는 거죠. 내가 힘들지만 며느리는 내가 모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요? 네. 저는 나도 이상할 것 같아요. 딸이. 예, 왜냐면 아무래도 이 며느리한테 제가 이렇게 좀 힘들 때 이렇게 손길을 받는 게 이게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래서 사실 뭐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내를 안 부르고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승대 네가 와라. 언제 잠깐 몇 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잠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전 식구들이 다 모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막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이제 좀 잠잠해져서 이제 좀 한 2주가 흘렀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전 식구가 또 다 갔어요. 근데 엄마 되게 해맑게 웃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링거 맞으시고. 그래서 엄마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야 나도 관심 한번 받고 싶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야 아빠 이렇게 올 때 오고 내가 하니까는. 네. 그래서 이제 좀 잠잠해졌나 싶었는데 한 2주 후에 또 엄마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119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좀 아이가 되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뭔가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그냥 엄마 오늘 검사 받고 가요. 오늘 엄마 종합검진 하세요. 그래갖고 싹 해서 이상 없습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해서 너무 좋죠, 저는. 그래서 택시에서 이제 엄마 손 잡고 엄마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119 타고 가지 말고. 엄마 119 타지 마시고 그냥 지하철 타고 가세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딸이 더 나을 것 같은 게 저희 어머님만 봐도 제가 이제 아팠을 때 병간호를 어머님이 와서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누워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막 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병간호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불렀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어머님도 아프시다고 해도 제가 간다고 하면 막 막 오지 말라고 막 이러세요. 되게 강한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강한 척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어머님 막 커피를 흘리고 계시는데 제가 어머니 커피 이랬더니 커피 아니요? 막 이러세요. 작 남자 나이가 아니에요. 콧물이에요, 콧물. 빨간 건물이요. 약간 어떻게든 고부 사이는 병간호도 좀 힘들어하는 것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조금 이렇게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누가 이렇게 보호자가 한 명씩 자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딸이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딸은 보내더라고. 아버지 나는 이해해. 아들하고 괜찮아. 아니 나도 괜찮은데 며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나도 괜찮은데 며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딸은 옆에서 잔소리를 한대. 뭘 하겠다, 뭐 늦게 자겠다, 나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아유 아빠 지금 아픈데 어떻게 하지 마는데 우리 송아는 그냥 계속 저 아가 이것 좀 더 송아 이것 좀 해다오 예 하잖아. 그러네. 그런 분이 또 있네. 며느리가 편하셨대. 그래서 내가 병간호로서 와이프랑 나랑 거기서 잔 적은 있는데 우리 누나는 거기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병간호는 자기가 편한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볼 때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남자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사람이 건강해서 내가 아프면 우리 와이프가 날 택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 내 병간호는 와이프. 내 배우자에게 맡기겠다는 생각이 있으세요? 나 와이프. 어머님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내가 당신보다 몇 달이라도 더 살아서 당신의 뒷정리를 마무리를 내가 해주겠다라고 해서 아니 그때는 좋지가 않고 아니 그렇지, 내 몇 자리를 하는 거야, 어리다고 지금? 지가 나보다 더 살겠다는 얘기인가? 나보고 먼저 죽으라는 얘기가 정말 어렸을 때는 그 생각뿐이 어렸을 안 때는, 들었어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겠는 게 제가 참 허술하다는 걸 남편이 일찍 간파한 거예요. 자기 없을 때 남편 없을 때 제가 뭘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는 걸 너무 일찍 알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람은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걸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실천하려고 애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이렇게 이해도 되고. 가슴이 깊이 들면서 진짜 또 한편으로는 든든해요. 근데 누나는 왜 잘 못해? 뭐를? 몰라 뭘 못해 그렇게. 아니 난 크게 잘못하지는 않는데 되게 내가 뭘 하면은 불안해들 해. 근데 저는 병간호를 되게 많이 해본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 아플 때도 원효 씨보다는 저희 아버님도 저를 훨씬 편하게 공지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옷을 입고 벗거나 뭐 호수줄, 뭐 오줌줄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그냥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 아빠가 15년을 아팠기 때문에 간호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건 병간호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세상과 단절돼 있거든요. 그래서 병간호를 누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은 나를 얼만큼 누가 찾아고 이게 길어지면은 이게 내가 혼자 그냥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호를 하지 않더라도 내 남편이 만약에 나를 간호 안 한다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오다가 5일을 오다가 3일을 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에 문제가 너무 나는 열받지. 아니 그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병간호의 중요한 거는 환자한테는 관심인 것 같다는 거지. 예. 난 병간호 안 하겠다는 우리 얘기. 집사람 아니었으면 나 벌써 죽었어. 내가 18시간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예. 그럼 마취해서 이제 깼잖아요. 깼는데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이 와이프야. 근데 중환자실에서 와이프를 찾으면 볼 수도 못 없잖아. 들어오죠. 예. 그런데 와이프는 내가 이제 그 마취해 있는 동안에 그 동안에 옷도 못 갈아입고 나 이제 수술 전에 2, 3일 동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집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으려고 들어갔는데 내가 깨가지고 찾으니까 찾는다고 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급한 마음에 또 오다가 뭐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또 잘못해갖고 넘어졌는데 그때 또 발이 부러졌어요. 이게 딱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그 아픈 걸 자꾸 그냥 또 온 거야. 달려왔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와서 이제 날 대면을 하고 뭐 그러고 그냥 쓰러진 거야. 그러면서 내 입원실에 같이 입원해 있는 거야. 어머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대고서 저 간이 침대에다 이렇게 하고서 그래도 나는 그걸 바라보고 앉았으면서 같이 있으니까 이제 좀. 간병인을 불러서 이제 우리 와이프는 싱싱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 이거 이렇게 허저니까 나는 그것만 보고만 앉았어도 흐뭇한 거지. 그거 같은 얘기네. 관심 같이 있는 거. 중요한 거 같아요. 어머니 처음 알고 아들 좀 시키세요로 얘기했는데 며느리도 사위처럼 뭐 100년 손님까지는 아니도 우리는 뭐 한 15년 손님 정도라도 어떻게 좀 대접 15년 손님 정도라도 대접 받으려면 이건 누가 잘해야 되는 겁니까 원장님? 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원한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만큼 먼저 베풀으라 그랬어요. 반대로 동양에서 공자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소불욕이면 물시여인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만 잊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어른이 된다면, 우리가 더 어른이 된다면 그 밑에 세대에서는 이런 거 주제 없이 그냥 사위도 우리 식구, 며느리도 내 식구, 예, 동등한 사회가 돼서 좀 더 이렇게 편안한 그런 가족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